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8장에서 다이얼로그와 알림 이용하기 파트 1을 마쳤죠. 그래서 여러가지 다이얼로그도 살펴보고 알림 창을 띄우는 내용들도 좀 살펴봤어요. 자, 그에 이어서 이제 19장 파트 2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은 뭐 우리가 소리라든지 알림이라든지 그리고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드로이드 기기에 우리 휴대폰에 그죠?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5절입니다. 자, 소리와 진동 알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소리 알림입니다. 먼저. 자, 우리가 사용자에게 짧은 소리로 특정한 상황을 알릴 때가 뭐 대다수 많죠. 그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앱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을 받으면 우리가 사용자 알림 효과로 짧은 소리를 이용해서 알려주죠. 메시지가 왔으면 뭐 자기가 설정한 알람 메시지가 뭐 이렇게 나올 것이며,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면 그것도 뭐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알람이 오죠. 물론 뭐 저는 알람을 사용하지 않고 진동만 사용을 합니다. 자, 여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짧은 소리를 이 강의에서는 알림음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알림음은 카카오톡처럼 자체 녹음한 음원을 쓸 수도 있고, 그죠?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등록된 소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먼저 시스템에 등록된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알림, 즉 노티피케이션, 얘는 1버전부터 계속 나왔었죠. 그죠? API 1버전부터. 그리고 알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벨소리, 링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등의 소리를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링톤 매니저라는 클래스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노티피케이션이라는 URI. 여기서 URI라는 것은 전사적 자원, 그러니까 식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URL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URI는 파일의 식별자인데 뭐 유니크한 파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URI 타입인데 여기에서 링턴 매니저 해서, 그죠? 이걸 클래스를 통해서 get default URI 해서 링턴 매니저에 type 언더바 notification이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링톤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 되는데, 링톤 매니저에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링톤 매니저에서 get ringtone에서 application context 해서 노티피케이션의 위치를, 여기에 URI의 위치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얻어올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든 소리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자, 요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시스템은 알림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도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라가 보면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먼저 링톤 매니저 get default URI 이 함수를 이용해서
소리의 식별값, 그래서 전사적 자원 식별자가 바로 URI거든요. 여기 마지막 I자가 아이덴티파이어예요. 알겠죠? 예. 소리의 식별값을 넣고, 그리고 이 식별값은 URI 객체이며, 이 값을 링톤 매니저에 있는 get 링톤의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소리를 재생하는 링톤 객체를 얻는다. 자, 이때 이 링톤 객체의 우리가 플레이라는 메소드 함수를 호출하면 비로소 소리가 재생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뭐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노래도 다운받아서 재생해야 되고 그런 음악 재생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응용하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앱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앱에서 자체 음원을, 그러니까 이게 노래 파일이 mp3나 뭐 이런 파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한 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저는 실습할 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얼마든지 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곡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재생을 한번 하는 방법을 여기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예, 알겠죠? 예, 보겠다 해서 자, 음원 파일은 리소스로 등록을 해서 역시 이용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음원 리소스 디렉토리는 리소스 폴더 아래 로우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로우 폴더는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뭐 폰트 같이 그렇게 없어요. 폰트도 없죠, 원래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디렉터리를 생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가 test.mp3 파일을 가지고 왔죠.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원을 재생하는 클래스는 바로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자, 이 클래스에 리소스 정보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면 음원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 자바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create 생성을 하는데 this, 그죠? this 이 현재 컨텍스트를 의미를 하죠. 그리고 r.row에 테스트라는 요 리소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레이어가 바로 뭐 미디어 플레이어니까 여기에다가 스타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등록했던 이 test.mp3라는 파일이 잔잔히 흘러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실습할 때는 이거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XML 파일도 만들어 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소리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리 알림은 두 개의 방법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예,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얻는 방법.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음원을 가지고 와서 음원을 재생을 시키는 미디어 플레이어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진동 알림인데요. 저는 진동을 많이, 다 대다수가 거의 진동을 많이 쓰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진동도 사용자 알림 효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앱에서 우리가 진동을 일단 울리게 하려면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기기를 꼽아서 그 기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에뮬레이터로 진동을 올리게 하면 에뮬레이터에서 진동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로그.d를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진동이 울리게 하려면 먼저 매니페스트 파일, 우리 액티비티 파일 위에 있죠. 그죠? 그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요거 많이 봤다. 그죠? uses permission, 권한을 뭐합니까?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uses permission을 하는데 뭐에 대한 권한을, 안드로이드에 있는 퍼미션 중에서 vibrate라는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manifest 파일에 요거를 먼저 적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액티비티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vibrate라는 이 퍼미션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진동은 바이브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이브레이터 객체를 넣는 방법이 API 레벨 31 안드로이드 12 버전부터는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31 이전에서는 바이브레이터 서비스로 식별되는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3이잖아요. 그죠? 33이다 보니까 31 버전부터는 바이브레이터 언더바 매니저 언더바 서비스로 식별되는 바이브레이터 매니저라는 시스템 서비스를 넣고, 이 서비스에서는 이 서비스에서 바이브레이터를 이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동 객체를 우리가 얻을 때, 자, 발하고 바이브레이터 이렇게 얻는데, 자, 우리 이거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배웠죠. 그죠? 예. 그래서 표현식을, if else문도 표현식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리턴문에서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build.version.sdk int가 우리는 33이에요. 그죠? 33인데 이거보다 당연히 높죠. 예, 높아가지고 이때 바이브레이터 매니저를 얻는데 어디로부터? this 현재 앱에서 get system service 해서 context.vibrator underbar manager underbar service를 통해서 얻으면서 타입 변환을 하죠. vibrator manager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 서비스잖아요. 그죠?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바이브레이터 매니저 점 해서 디폴트 바이브레이터로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get system service 하니까 바이브레이터 서비스는 디프리케이트가 됐죠. 그죠? 예. 이거 안 적어줘도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디프리케이트가 되었죠. 디프리케이터는 뭐 사용을 하면 사용은 보장할 수 없는데 더는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안드로이드 정책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과 패턴을 지정해서 진동을 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API 레벨 1부터 제공하는 함수 한번 보죠. 자, 그런데 API 레벨 1부터 제공한 진동 알림 함수는 또 역시 26 버전
안드로이드 8입니다. 이거는. 에서 역시 디프리케이트가 되었는데요. 결국 26 버전은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코드에서 O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26 버전에서 새로운 함수를 제공하지만 이전 버전의 기기 사용자를 위해 여전히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API 레벨 호환성을 고려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뭐 requires API 그죠? 이런 annotation 그죠? 예. 그래서 API 레벨 1부터 제공했다가 디프리케이트 된 진동 알림 함수는 다음과 같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프리케이티드라는 것은 사용을 보장할 수 없으니 더는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26 버전에서 바뀌니까 디프리케이트 되니까 근데 이전 버전 기기에서를 위해서는 여전히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API 레벨 호환성을 이용을 해서 말이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시간과 패턴을 지정해서 진동 울리기는 API 레벨 1부터 제공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그래서 오픈해서 바이브레이트 해서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죠. 그죠? 1000분의 1초가 밀리세컨드예요. 그죠? 그래서 바이브레이트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버로딩이 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패턴을 줄 수가 있어요. 롱 어레이 타입과 리핏 이렇게 해서 리핏 타입은 반복 여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함수의 매개 변수는 롱 타입 하나이다. 맞죠? 이거는 매개 변수는 진동이 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밀리초기 때문에 우리가 1초를 울리기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1000을 줘야 되겠죠. 그럼 500을 주게 되면 0.5초가 울리게 되는 거죠. 맞나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500으로 설정을 하면 0.5초간 진동이 울립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오버로딩 된 두 번째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이거는 진동을 징징 징징 뭐 이런 형태로 반복해서 울리는 함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에는 진동 패턴을 배열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 1000, 500, 2000 하면 이건 0.5초, 1초, 0.5초, 2초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배열 값을 전달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0.5초 쉬고 그리고 1초간 울리고 요 1초 그리고 또 0.5초 쉬고 2초간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패턴 앞에서 주어진 0.5초 쉬고 1초간 0.5초 쉬고 2초간 이 매개 변수는 이 패턴을 얼마나 반복할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번만 할 것 같으면 반복을 지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이너스 1로 지정을 하면 반복하지 않고요. 패턴대로 한 번만 진동이 울리는 거죠. 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근데 만약 0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하면 코드에서 캔슬 함수로 진동 알림을 끄지 않는 한 패턴대로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두 개의 바이브레이트 함수가 오버로딩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진동의 세기까지 지정해서 진동을 울리는 거. 그냥 진동이 우리가 살짝 진동 나오게끔 하는 게 있고, 요즘에는 뭐 진동도 뭐 세게 우리가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API 레벨 26부터 제공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API 레벨 26부터는 진동 정보를요,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요 객체로 지정을 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객체로는 우리가 진동이 울리는 시간 이외에 진동의 세기, 강함과 약함을까지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은 API 레벨 26에서 이제 제공되는 진동 알림 함수인데, 역시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요. 바이브레이트. 그리고 바이브에서 바이브 이펙트 타입입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이제 진동의 세기까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그래서 진동의 세기까지 제공을 해주는 오버로딩된 바이브레이트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에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객체를 지정을 하는데, 그죠?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객체는 진동 정보를 지정하는 다음 함수를 제공을 해 줍니다. 특히 오픈해서 스테이틱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create on one shot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역시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밀리세컨, 그 다음에 amplitude라는 타입이 있고, 그리고 int 타입이에요. 이건 상수 타입인데 우리가 얼마나 진동을 할 거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리턴 타입은 바이브레이션 이펙트가 되죠. 그래서 이 함수로 만든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객체를 우리가 오버로딩된 바이브레이트 이 함수에 우리가 대입을 하면, 우리가 여기에 설정했던 이 내용들을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보시다시피 밀리세컨드니까 진동의 시간 동안 진동이 울리는데,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이용해 진동의 세기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진동의 세기는 0에서부터 255의 숫자로 표현을 하며, 0으로 지정을 하면 진동이 울리지 않고, 255는 기기에서 지원하는 가장 센 강도로 울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숫자를 넣어도 좋지만, 그죠? 이렇게 숫자를 직접 대입해도 되고, 바이브레이션 이펙트의 상수 중에 디폴트 앰플리튜드처럼 우리가 상수를 지정해서 기기가 정의한 기본 세기의 진동을 울리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코드를 한번 보죠. 이것도 역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동을 에뮬레이터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O가 26이에요. 알겠죠? 26이고 얘는 우리는 지금 현재 33이니까, 그래서 로그 D에서 진동 울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바이브레이터 해서 위에서 앞에서 만든 바이브레이터 이거 있잖아요. 요거에서 코드를 이어 나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바이브레이터에서 바이브레이트를 우리가 호출을 하는데, 매개 변수가 바이브레이션 이펙트의
create 원샷. 얘는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리턴 타입이 바이브레이션 이펙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바이브레이션에 바로 생성을 해서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 꼴이죠, 그죠? 그래서 0.5초 동안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기본값 형태로 진동을 울려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로그.d 해서 진동 알림 끝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액티비티에다가 우리가 적으면 이와 같이 진동 울림 그 다음에 진동 울림 끝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실제 기기에다가 대고 우리가 하면 이렇게 진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 에뮬레이터다 보니까 이렇게 로그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동의 세기까지 진동을 지정해서 진동을 울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다음 내용까지 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복해서 진동을 울리는 create wave, 그죠? 웨이브 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도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create wave 폼은 타이밍즈는 long array 타입이고 amplitude는 역시 int array 그리고 repeat도 역시 반복 여부죠. 그리고 return 타입은 역시 vibration effect 타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마찬가지로 진동이 울리는 시간의 패턴을 의미를 하고요. 그죠? 패턴을 의미를 하는 롱 배열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진동 매개 변수가 진동의 세기의 패턴이에요. 세기.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이 패턴의 반복 횟수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O는 26이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또 적어 놨어요, 제가. 그래 놓고 바이브레이터 해서 바이브레이트를 호출을 하는데 바이브레이션 이펙트 점 create wave form 스테이틱 메서드니까 바로 호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long array of를 바로 생성을 해서 500, 1000, 500, 2000을 줬고 그리고 진동 세기를 처음에는 0, 두 번째는 50, 그 다음 0, 그 다음은 200, 그 다음에 반복 횟수는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럼 한 번만 울리겠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create wave form이라는 함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보면 각각 4개의 숫자 배열을 대입을 했죠. 근데 하나는 long이고 하나는 int예요. 이렇게 하면 처음 0.5초간은 진동이 울리지 않다가 맞죠? 0.5초 동안 진동 울리지 않다가 1000초가 되었을 때, 아니 1000이 되었을 때 1초간 50세기만큼 50 강도만큼 진동을 울리고 다시 0.5초를 쉬고 그 다음에 2초간 진동을 알리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200만큼의 세기로 울려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진동이 올 때도 뭐 한 번만 즈응 오는 것도 있고 한 번 더 즈응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즈응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벨도 울릴 때도 즈응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형태로 구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 자, 이렇게 해서 진동의 세기까지 우리가 지정을 해서 진동 올리기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바이브레이트라는 함수가 바로 진동을 호출하는, 진동 가게끔 하는 함수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진동 알림도 그렇고 소리 알림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상에서 쓰고 있는 알림음들과 진동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대로 한번 실습을 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지금까지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